안녕하세요. 화천초등학교 교사 조아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아이들을 위해 새학기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선생님들께 학기 초 학급 세우기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교실을 기대하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PDC로 많이 알고 계신 학급 긍정훈육법, 학급 긍정훈육법 활동편, 학급 운영 시스템 3권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학기 초 학급 세우기 활동에서 함께하면 좋을 활동들을 중심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은 총 2편으로 나누어 제작되었는데요. 1편에서는 학년 초 활동을 중심으로, 2편에서는 1편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준영 선생님과 함께한 행복교실에서 배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1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두근거리는 새학기 첫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친구는 물론이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해도 이 활동을 통해 친구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안에 내가 입고 싶은 티셔츠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상의에 붙이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정도 서로를 소개한 후에는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때는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다르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를 되새겨줍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선생님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티셔츠 만들기 활동을 싱크앤아이 교구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학토지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말풍선 카드가 들어있는데 티셔츠 대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나를 소개해요의 모든 활동이 끝나면 활동한 결과는 교실 게시판에 붙여두시는 게 좋아요. 학기 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게시판에 게시하여서 아이들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반. 두 번째로 진행될 이 활동은 되고 싶은 우리 반을 꿈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이전 학년에서의 불편했던 점을 생각해보고 올해 우리 반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활동을 패스트 앤 퓨처로 부르는데 학급 규칙을 생각해보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급 규칙에 대해 떠올렸을 때 작년의 우리 모습 혹은 과거의 모습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적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방법들이 앞으로 우리 반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상상했던 우리 반의 이상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 반의 기본 가치를 정해보도록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는 활동이에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꿈꾸었던 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적어보게 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1인당 한 장 정도의 포스트잇을 내어주시면 편하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이 쓴 내용을 칠판에 붙입니다. 어떤 반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가치 위주로 적으면 요목화시키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이들이 적은 내용을 이제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뭉쳐볼 거예요. 이때에는 해당 내용을 쓴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와 이해와 존중을 쓴 친구에게 하나로 묶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고 학생들이 괜찮다고 하면 비슷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봅니다. 학생 수가 많다면 여러 덩어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대한 적은 수로 만들어주시되 다인수 학급의 경우 3개 내지 4개 정도까지 묶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반의 모습을 구체화합니다. 다인수 학급의 경우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총 4개로 묶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반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반, 나누고 협력하는 반,
행복하고 즐거운 반, 정직한 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급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넘어가 볼까요? 학급 가이드라인. 앞에서 우리 반의 기본 가치를 정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반이 그런 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앞서 정한 우리 반의 가치를 가지고 화면과 같은 내용을 적어봅니다. 다인수 학급이라면 모든 별로 가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요. 소인수 학급이라면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저는 일단 우리 반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반입니다 라는 내용을 넣어볼게요. 우리 반이 어떤 반인지 적은 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요를 적어봅니다. 이때는 부정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반이 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적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를 사용하게 되면 페널티, 즉 벌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벌과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의 학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함께 작성한 모두먼들 혹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동의의 표시로 아래에 사인을 해줍니다. 가이드라인 만들기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아까 모든 별로 완성한 주제를 친구들 앞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요. 만약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내용에 보충을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가급적이면 글씨가 삐뚤빼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쓰고 사인까지 한 것을 그대로 붙여두는 것이 좋아요. 저희 반은 칭찬이 오가는 반, 자유로운 반, 즐거운 반, 서로 존중하는 반으로 1년을 보냈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한글을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이나 글자를 아는 친구들이 써주고 그것을 말한 아이가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친구와 함께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복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글자는 금방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약속도 매일매일 읽으니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기도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아쉽게도 영상에 다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유형과 관련된 대처법 혹은 문제 해결 4단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래의 책을 조금 더 참고해 주세요. 의미 있는 역할 정하기. 학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반이 되고 싶은지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셨지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면 실제로 그런 반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더 좋은 반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학급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봅니다. 의미 있는 역할 정하기 역시 앞서 보여드렸던 패스트 앤 퓨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역할, 1인 1역이라고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방법을 정해서 우리 반의 역할 정하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도 하지만 직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는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반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함께 정합니다. 대략적인 리스트를 뽑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함께 정해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역할의 이름을 정해보고 우리가 정한 역할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그러면 직업의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학급 긍정훈육법 활동편 47쪽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급에서의 다양한 역할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 역할에 한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학기 초에
교사가 역할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역할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책임감을 기르려면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하나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충분한 직업이 제시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각 반의 사정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반에서 했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정했던 직업 리스트입니다. 우리 반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정하고 알맞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아이들이 직접 정한 이름이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각자 직업을 담당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수월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칠판 지우개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칠판을 지워주는 직업이고요. 문지기는 전담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이 교실을 오래 비우게 될 때 문을 닫아주는 역할, 반딧불이는 문지기와 함께 전등을 꺼주는 역할, 라인 리더는 흐트러진 책상 대형을 맞춰주는 역할, 일기 집배원은 일기장을 나누어주는 역할, 길잡이는 단체 이동 시에 복도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미스터리 잡은 친구들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는 역할, 새 친구 도우미는 전학생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친구에게 공부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 소음 측정기는 교실이 시끄러울 때 조용히 시키는 역할, 경찰은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해주는 역할, 쓰레기 스캐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역할, 우유 배달원 1은 우유를 가져오는 사람, 우유 배달원 2는 우유를 가져다 놓는 역할, 윈도우 클리너는 창문 주변을 깨끗이 하는 역할, 메신저는 안내장을 나누어주는 역할, 시간 마법사는 오늘의 시간표를 게시해주는 역할,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교실을 청소하는 역할, 타임키퍼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테이블 클리너는 청소할 때 교실 책상을 닦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모니터는 이 모든 직업들을 친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안 되거나 잊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1편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소개해 드린 책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새학기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2편에서는 1편에서 다룬 내용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학급 세우기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